예, 지사님. 부산광역시 중구 영도구 조성환입니다. 전 먼저 지사님 존경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직이나 모든 데서 존경하실 만한 존경을 받아오신 분이고, 근데 그리고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답변도 너무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나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에 대해서는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풀리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먼저 코나이라는 회사가 2018년까지는 490억을 손실을 기록했다가 이제 여기 지역 앞에 대행업체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이후에 이제 극복을 쭉 해서 2020년에는 흑자를 전환되고 2021년에는 500억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지금 적자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경기도의 지역 화폐의 운영 대행사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채점표를 한번 봐주시죠. 이 지금 채점표를 보시면 7분의 위원 중에서 6분이 코나이에 점수를 더 주셨습니다. 더 주셨는데 저는 이 위원 4를 한번 보시죠. A 업체가 농협입니다. 농협은행입니다. 30점의 차이를 냈습니다. 위원 7하고 위원 1 같은 경우에는 위원 6과 위원 1 같은 경우는 거의 20점의 차이를 냈습니다. 뭐 아마 지사님 직접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저희들은 이런 채점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직생활, 저도 뭐 공직생활 하면서 채점표 보면서 이런 점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민간인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다시 위원으로 채택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었다 그런다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사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 진행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면은 농협은행하고 코나아이가 기술 인력, 수행 실적,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는 동점을 받았고, 정성평가에서는 지금 위와 같은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이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 선정에 있어가지고 위원 명단이나 상세 내역서를 좀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니 뭐 공땡땡 분야도 뭐 지방 분야, 뭐 금융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시민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다 그러시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양력을 정확하게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채점의 세부 내역까지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뭐 감사위원회 위원 명단 내라,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분야는 분야가 다릅니다. 이 분야는 사실 민간인이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역 풀로도 들어간 부분도 없고, 제가 볼 때 과반 이상이 경기도의 산하단체 내지는 이 협회 이런 단위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구체적인 내역, 그다음에 정성평가가 이루어질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서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하도록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회사가 코나아이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3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 사이에 뭐 횡령 부분이라든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법인 돈을 개인이 갖다 써도 이걸 횡령입니다.
협회 돈을 개인이 갖다 쓰고 또 가서 횡령입니다. 돈을 벌어서 같이 반납을 했다 하더라도 횡령의 기수는 반드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런 업체가 그런 일이 이미 확인이 되고 뭐 재판 중이라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2022년도 물론 지사님 취임 전입니다. 그걸 다시 선정이 됩니다. 이 선정 결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이 선정에는 농협 콘소시엄, 신한카드 콘소시엄, 나이스 정보통신, 그다음에 코나이 콘소시엄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나이하고 코나이 콘소시엄하고를 갖다가 이제 우리 지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서 1차 때 했던 회사와 2차 때는 관련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급하게 코나이 콘소시엄에서 코나이하고 비즈플레이라는 회사하고 2014년도에 설립된 회사네요. 2014년도 불과 뭐 업력이라 해봐야 10년도 채 안 되는 회사하고 저 콘소시엄을 했는데 콘소시엄 비율을 물어보니까 그럼 답변해 줄 수 없다고 지금 경기도에 답변이 왔어요. 자, 이 콘소시엄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9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95대 5 같으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동일체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22년도 콘소시엄 평가 결과도 한번 보시죠. 자, 위험 8을 한번 보십시오. 25점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업체 A를 1위로 주는 위원들이 3분이 계시고 업체 C를 주신 분들이 1분 계십니다. 이분들의 점수 차이는 아주 극미합니다. 이런 평가가 25점이 나올 수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의혹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됐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했다는 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내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네. 뭐 회의록은 없을 겁니다. 제가 봐도 우리 보통 이런 거 할 때 회의록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만은 이 평가 요소라든지 평가 요소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하시죠. 예, 조회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여러 의원님께서 얘기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 일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는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보고받고 서면 보고받고 이 배점표지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 이렇습니다. 제가 살짝 아까 적자에서 갑자기 흑자로 돌아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이 회사가 이와 같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초기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초기 투자 때는 당연히 적자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나 굉장히 많은 쪽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물론 아까 그 다른 경쟁사가 상당히 이름 높은 금융사긴 하지만 이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자료는 조회님 잘 알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